안녕하세요, 안엽수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애니메이션 감독인 미야자키 하야오의 저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애니메이션 거장이죠. 미야자키 하야오는 사이타마 도코로자와시에 살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이 집, 밀집되어 있는 주택가 가운데에 큰 집이 하나 있죠. 네, 이 집이에요, 이 집. 도코로자와시에 있는 미야자키 하야오의 저택이 되겠습니다. 되게 기울게 특이하게 지었네요, 그렇죠? 형태가 재밌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보면은 골목 안쪽에 이 끝에 있는 집이 미야자키 감독의 집이거든요. 이 집입니다. 지도에서는 여기까지밖에 갈 수가 없더라고요. 여기 도코로자와시 이쪽 저택에서 어렸을 때부터 쭉 살아왔다고 해요. 그래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은 유명한 애니메이션 작품을 많이 만들었지만 이 집과 관련된 작품은 이웃집 토토로라고 1988년도에 나온 작품인데, 집 주변에 숲을 다니면서 영감을 얻어서 이웃집 토토로 애니메이션의 구상을 가다듬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천공의 성 라퓨타를 이후에 일본을 무대로 한 작품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젊은 시절에 미야자키 감독은 일본이 그닥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1988년에 이웃집 토토로라는 이름으로 이제 극장에 개봉을 했는데 흥행은 그닥 안 됐어요. 당시에 80만 관객으로 제작비에 비해 적자를 보게 되었는데, 작품성은 인정을 받아서 시간이 갈수록 일본 애니메이션 역사에 남을 만한 작품으로 평가를 받게 되면서, 특히 캐릭터 상품이 완전 대박이 나면서 아직까지 지브리 스튜디오를 먹여 살리고 있죠. 2년마다 일본 지상파에서 이웃집 토토로를 방영을 하는데 항상 20% 정도의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용은 1950년대 일본을 배경으로 도시에 살던 소녀가 시골에 놀러가서 그곳에 있는 숲의 신인 토토로를 만나면서 일어나는 잔잔한 판타지물입니다. 이곳이 이제 그 토토로가 살고 있는 숲이라고 불리고 있는 곳이죠. 집 바로 옆에 있어요. 이 숲을 걸으면서 토토로를 구상을 했다고 하죠. 이곳에서 그 청소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할 수 있다고 해요. 많은 작품을 히트시키는 국민적 거장 감독인데 집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작품의 영감을 얻었던 장소를 토토로의 숲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41개소로 나누어서 관광 명소로서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 제주도의 올레길처럼 걸으면서 관광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 토토로의 숲 1호지라고 돼 있잖아요. 이곳 1호지를 시작으로 41호까지 관광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3호지. 이거 토토로 인형이네요. 토토로의 숲 1호지를 근처로 큰 호수가 또 있더라고요. 습지대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웃집 토토로를 비롯해서 하울의 움직이는 성,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 만들어졌던 지브리 스튜디오를 한번 살펴볼게요. 스튜디오 지브리는 도쿄에 있습니다. 요거예요, 스튜디오 지브리. 스튜디오가 다 나눠져 있어요, 이곳을 중심으로. 뒤에 하얗게 보이는 집 있죠, 요게 두 번째 스튜디오고, 이 집이 직원들 어린이집, 애들 맡길 수 있는 곳, 이 스튜디오 근처에 이렇게 있고, 미야자키 감독님의 아뜰리에, 개인 작업실이 이 나무로 둘러싸여 있는 곳 있죠, 요 집. 작업실 바로 옆에 그 직원들 보육원이 있고 관련된 스튜디오들이 이 주변에 다 모여 있습니다. 이것을 소개한 지도도 이렇게 있어요. 건물 하나에 다 있을 줄 알았는데 도쿄의 한 마을에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점이 재밌네요. 유명한 관광지 중 하나인 지브리 미술관이 있잖아요. 이곳을 그 미술관으로 착각해서 많이들 찾아오신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앞에는 이곳은 지브리 미술관이 아닙니다 라고 써 있다고 합니다. 꽃가게가 이쁘네요. 중간에 뜬금없이 털탑이 크게 있네. 이곳이 스튜디오 지브리. 와, 나무들이 진짜. 스튜디오 지브리고, 지브리 두 번째 스튜디오입니다. 바로 옆에 두 번째 스튜디오가 있고, 네, 이곳이 스튜디오 지브리의 보육원. 여기 위에 닭들도 귀엽네요. 만화에 나오는 집 같아요. 보육원을 지나면 이곳이 미야자키 감독의 아뜰리에입니다. 개인 작업실. 지붕에 뭐가 있네. 도쿄가 아니라 어디 숲속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이 차 어디서 많이 봤다가 싶었는데, 유리로만 된 집 있잖아요. 그 집에도 이 차가 주차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프랑스 차라고 하는 것 같아요. 시트로엥이라고 합니다. 네, 되게 이쁘다.
일본에서 이제 국민적인 영화를 지속적으로 만들었던 감독이잖아요. 그 영화들이 이제 이곳에서 탄생을 한 건데, 지금까지 작품의 흥행 수입이 한 편당 평균 1000억 엔이라고 하니까 한 편당 1조 원의 흥행 수입을 얻은 거죠. 예전 작품 찾아봐도 재밌어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은 한번 은퇴를 했었죠. 자신의 시대가 끝났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今回は、本気です。 지브리 스튜디오가 원래는 손으로 하는 애니메이션 작업이었거든요. 디지털 시대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CG로 한번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다고 그 은퇴를 번복하고 2020년 도쿄 올림픽에 맞춰서 새로 작업한 영화를 개봉할 예정이었지만 올림픽이 미루어지면서 개봉이 연기될 것 같습니다. 그런 발언도 했었잖아요. 공식적으로 발언을 꺼려하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일본이 사죄하고 배상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일본 우익들이 좀 힘이 세잖아요. 그래서 미야자키 감독이 욕을 엄청 먹어요. 일본 자국 내에서. 일본은 이제 그 장인 정신에 대한 꼰대력이 상당히 높은데 CG로 새로 영화를 만든다니까 기대가 되네요. 그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아들이 영화를 제작을 했었는데 거의 말아 드셨죠. 보다 못한 미야자키 감독이 다시 영화를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미야자키 감독이 이렇게 손수 콘티를 심지어 컬러까지 넣어서 작업하는 줄은 몰랐네요. 이 정도 퀄리티의 콘티면은 이제 밑에 직원들이 작업하기 좋죠. 새로운 작품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봉준호 감독님도 직접 그린 콘티 보니까 잘 그리셨던데. 네. 오늘은 일본의 애니메이션 감독인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자택과 지브리 스튜디오를 살펴봤는데요. 새로운 도전하는 다음 작품이 그래도 잘 됐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다음에도 재밌는 건축물을 주제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韓国の KBS のユウと申し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韓国にもですね、宮崎監督のファンがいっぱいいると思います。私もその一人ですけれども、今韓国に話題になっているチェロ戦についての論難についてどういうお考えを持っていらっしゃるかお願いします。それを今韓国の方にいろんな国の方々が私たちの作品を見てくださっていることは非常に嬉しいと思っています。それと同時に日本の軍国主義が破滅に向かっていく時代を舞台にしていますので、いろいろな疑問や私の家族からも自分自身からもスタッフからも出ました。でそれにどういうふうに応えるかということで映画を作りました。ですから映画を見ていただければ分かると思います。ぜひお金を払って見ていただけると嬉しいなと思います。